자, 21번 보자. 지금 f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서 한번 따져볼게요. fx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됐고, 자, 0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x, 0에서 2 사이일 때, 자, 2를 여기다 찍어놓고 0에서 2 사이일 때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칠해놔야 되겠고, 0보다 크고 2 이하일 때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2x 마이너스 3인데, 자, 그럼 2에서 연결이 돼요. 일단 1로서 이제 연결이 되고, 대신에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꺾여요. 자, 꺾인다는 얘기는 2에서 일단 이 fx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연속은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fx를 그려놓고서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기억번. 자, 그리고 중요한 거 px가 지금 현재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px가 다항식. 자, 요거는 px가 다항식이라는 거 색깔을 좀 칠해놓으면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왜 안 되지? 그냥. 자, px가 다항식입니다. 자, 다항식은, 자, 일단 무조건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즉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들로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 px, fx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면은 p0은 0이다. 자, 일단 연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fx가 연속인 부분 신경 쓸 필요 없고, fx가 불연속인 부분이 x가 0일 때죠. 자, 이 0에 대해서 px 곱하기 fx가 연속이 되게 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px가 다항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항함수, 다항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다항함수로 보면은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px는 끊어지거나 뭐 어긋나 있거나 그런 지점이 없어요. 자, 그 얘기는 x가 0이 될 때 px 곱하기 f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p0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px가 fx처럼 저렇게 0에서 어긋나 있거나 하면은 이게 어떻게 잘 조절이 되면서 곱했을 때 0에서 연속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px 자체도 0에서 불연속이라면. 그런데 px는 0에서 연속인데 이 fx가 불연속인 거를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는 px 곱하기 fx가 0에서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x가 0일 때 p0의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함수 px,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미분 가능인데, 자, p2가 0이다 라고 지금 나와있죠. 자, 이거는 지금 2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꺾여 있잖아요. fx가 꺾여 있기 때문에 px 곱하기 fx가 2에서 미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0에서도 지금 불연속이기 때문에, 0에서 이렇게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p2가 0이라고 준 것은 0은 일단 잠깐 놔둬보고 2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라 이거죠. 자, 니은번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2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라 이건데, 일단 px, fx가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조건은 따질 필요가 없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 즉 리미트, 자, 써보면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px, fx의 도함수, 자, 이거랑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px, fx의 도함수. 원래 원칙은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미분이 다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져도 됩니다. 이게 같다라는 게 이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px, fx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px, fx의 도함수. 자, 뭐 이건 고배비문법 간단하죠.
P'X fx 플러스 Px F'X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따져 볼게요. 자, 먼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P'X fx 플러스 Px F'X를 따져 봅시다. 자, 이거는 자, P'X 2-로 갈 때 2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보다 조금 작은 값인데 Px 자체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P'이랑 같아져요. 다항 함수니까. 그 다음에 x가 2-로 갈 때 fx는 자, 2-로 갈 때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쪽. 그래서 요거는 1이에요. 그냥 연속이니까 이거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p입니다. 그 다음에 f'x인데 2-로 갈 때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짜리예요. 그래서 1. 즉 P'E 플러스 P2가 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P'X fx 플러스 Px F'X를 따져보자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자, 2 플러스로 갈 때입니다. 자, 마찬가지 Px는 다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P'이랑 같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전 구간에서. 그 다음에 2 플러스로 갈 때 fx는 똑같이 1이죠. 자, 2에서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P2에 자, F'X는 2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기울기는 요 부분의 기울기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2가 돼요. 즉 P'E 플러스 2P2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건데 이게 같아야지만이 그 x equal 2에서 px, fx가 미분이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보세요. P'E 플러스 P2랑 P'E 플러스 2P2가 같아지려면 얘는 지워질 것이고 결국 P2랑 2P2가 같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P2가 0이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맞아요. 니은번.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자, 풀 공간이 없어서 조금 위로 올려서 봅시다. 자, px fx의 제곱이에요. 이번에는 자,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px는 x제곱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연속 조건을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px fx 제곱. 자, 이건 이제 2에선 따질 필요 없고 x equal 0에서 연속이 돼야 되죠. 연속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fx가 좌극한 우극한을 보면 좌극한은 0인데 여기 근데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 봐서는 fx를 제곱을 해도 여전히 0에서 불연속이에요. fx를 제곱을 해도 x equal 0에서 불연속이다. 자, 따라서 다항함수인 px랑 fx 제곱을 곱해서 x equal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은 p0이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자, 이건 아까 나왔던 결론이죠. 기억번하고 같은, 그러니까 뭐 원인은 좀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 p0이 0이다라는 것은 아까 이미 나온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0에서 연속이 되게 한다는 조건은 이제 이게 되겠고, 자, 두 번째 px fx의 제곱이 x equal 0하고 2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즉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P0이 0이 되게 함으로써 이미 연속 조건은 만족이 됐고 x equal 0하고 x equal 2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px fx의 제곱을
자, 뭐 어쩔 수 없이 또 미분을 해봐야 돼요. 자, 미분을 해봅시다. 자, 요것도 다른 색깔로 좀 써볼게. P'X fx의 제곱이죠. 플러스 px 곱하기 2fx f'x. 자, 이게 지금 도함수예요. 자, 이 도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0일 때랑 2일 때 두 개 지금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x 이퀄 0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는 조건 써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P'X의 fx의 제곱 플러스 2px fx f'x. 자, 이것을 극한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갈 텐데 좌극한이에요. 0으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이기 때문에 자, P'X는 그냥 P'0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항함수니까 모든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제곱 요 부분인데 자,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함수식은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2px인데 자, 이것은 2p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로 갈 텐데 뭔가가 곱해질 거예요. 근데 이미 p0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따져도 돼. 즉, 자, 지금 좌극한은 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극한 따져봅시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P'X fx의 제곱 플러스 2px fx f'x 따져볼 건데 자, 이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좀 푸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P'0에 그 다음에 fx의 제곱인데 자, 이번에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이 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그 다음에 2p0에 뭐 어쩌고저쩌고 곱해질 텐데 p0이 0이니까 뒤로는 안 썼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p'0이 되는데 자, 이제 결론은 뭐냐? 자, 아까 구해놨던 좌극한 좌미분계수 지금 구한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죠. 또 역시 자, 그럼 여기서부터 P'X0이 0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PX가 다항식인데 P0도 0이고 P'X도 0이야. 자, 이러면 PX는 자, X제곱 인수를 가져야 돼요. P0도 0이고 그 다음에 P'X도 0이니까 자, 그래서 X제곱 인수를 갖습니다. 자, 지금 여기 디귿번에서 지금 보면은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맞게 왔어요. 지금 맞게 왔는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X가 2에서 또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써볼 거예요. X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쓸 건데 자, 이것 역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P'X fx의 제곱 플러스 2px fx f'x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일단 0 마이너스가 아니죠. 요거 잘못 썼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2 마이너스죠. 자, P'E. 자,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Px는 다항식이니까 모든 지점에서 미분 가능. 따라서 X가 2 마이너스로 할 때 P'X는 그냥 P'E랑 같아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로 갈 때 보면은 자, 지금 fx는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로 가나 2 플러스로 가나 fx의 극한 둘 다 2죠. 1이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그냥 곱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2p2 그 다음에
지금 2로 가까이 갈 때의 좌극한인데, 자, 함수값에 대한 좌극한은 1. 그 다음에 미분계수에 대한 좌극한도 1이에요. 그래서 결국 P'2 플러스 2P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2로 가까이 갈 때 좌미분계수고, 우미분계수 구해봅시다. 2 플러스로 갈 때 똑같은 식 쓸 거예요. P'X fx 전체의 제곱 플러스 2px fx f'x 이퀄. 자, 2 플러스로 갈 때를 봅시다. 이건 이제 P'2 그대로 가고, 자, 2 플러스로 갈 때도 역시 fx는 연속이니까 1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p2, 그 다음에 fx랑 f'x인데, 자, fx는 함수값에 대한 극한이니까 2 플러스로 갈 때 여전히 1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f'x는 이번에는 2죠. 자, f'x는 역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따라 내려오니까, 요 부분 따라 내려오니까, 요 부분에서의 미분계수의 극한은 2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요거는 P'2 플러스 4P2 이렇게 돼요. 아하, 그래서 결론은 자,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이 같아야지 미분 가능이죠. 자, 이렇게 같아져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같아져야 되는 조건이 P'는 지워지고 2P가 4P랑 같아야 되니까 2P가 4P랑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P가 뭐가 돼야 된다? 0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 디귿번에서 보면 x-2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는 걸로 표현을 했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P2가 0이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x-2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P2가 0이 되니까 x-2라는 인수까지만 필수 불가결한 인수예요. 따라서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 말은 좀 오버가 됐죠. 틀렸죠. 답은 기역번, 니은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y는 정수 이렇게 돼 있죠. 순서쌍이니까 이제 점이에요. 점. 일종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집합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라는 말을 정의를 했어요. 다음 규칙을 만족시킨다. 자, P에서 한 번에 점 Q로 이동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 라고 지금 돼 있죠. 자, 이거 1 또는 루트 2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수의 점, 이건 이제 격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점들이 있을 때, 자, 격자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자,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점 Q를 이동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이게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때 a 마이너스 2,0에서 보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이 점이 지금 a예요. a에서 b 2,0까지 2,0까지 4번만 점프하여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약간 이제 노가다성이 좀 짙은 문제인데 점들을 좀 찍어 볼게요. 정수인 점들이 좀 중요한데, 자, 각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이걸 좀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에 자, 여기서 점프를 해서 이제 이동하는 경로가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고요. 4번만 이동하려면은 위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쨌거나 앞으로 한 칸은 이동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랑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는, 자,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보세요. 여기서는, 자, 이 점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좀 다른 새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따져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마이너스에서 두 번째 점을 움직일 때, 자, 요 위로 가는 것을 1번, 요 앞으로 쭉 간 것을 2번이라고 하고, 자, 1번의 경우의 수 세고, 2번의 경우의 수 센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1번으로 갔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세 가지의 방향이 존재할 거예요. 세 가지의 방향. 그 다음에 위로 갔을 때부터 차례로 따져보면, 자, 위로 가면, 더 이상 얘가 옆으로 가면은, 혹은 위로 가면은, 두 번 만에 B점까지 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위로 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죠. 즉,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자,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렇게 가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3이라고 3 곱하기로 하는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서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가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이렇게나 이렇게 가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곧바로 아니라 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다시 이렇게 와야 돼요. 즉 여기서 이렇게 온 뒤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겠다. 즉 이 빨간색 부분은 세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1번으로 갔을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총 6가지 방법으로 B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번으로 간 경우를 계산해 볼 건데, 자, 그림이 좀 복잡해져서 여기다가 다시 따로 그릴게요. 자, 요렇게 간 경우를 지금 2번이라고 내가 놔뒀어요. 자, 이렇게 간 경우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각각에 대해서 이제 따져볼 거예요. 자, 일로 간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밑으로 간 경우. 자, 밑으로 간 경우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는 또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죠? 세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간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2 플러스 3 플러스 2가지 7가지의 방법이 존재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7가지 방법. 자, 그래서 2번으로 간 경우는 이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 경우는 앞에 썼던 이 1번 방법하고 동일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자, 밑으로 간 경우는 1번 방법과 동일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테니까 6가지의 방법이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 3개를 전부 합쳐서 13 플러스 6 총 19가지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30번 보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 gx예요. 그때 가번 조건은 fx 위에 점 0,0에서의 접선과 y는 gx 위에 점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이다. 자, 지금 여기 요 조건 있죠. 자, 요 조건 모두 x축이다 그랬어요.
지금 3차함수 같은 경우에야 여러 가지 따질 상황이 많지만 2차함수는 지금 이거 하나로 함수가 그냥 정해져 버렸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gx가 접하는 거는 꼭지점밖에 없어요.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됐고 2. 자, 이게 지금 gx죠. 자, gx는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정해졌죠. 자, 그래서 gx의 함수식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 나번 2,0에서 곡선 y는 fx에 그은 접선의 개수는 2개다. 요즘 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답은 방정식 fx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지금 fx가 0,0에서 접선이 x축이 된다는 사실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가 0이야. 자, 이게 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자, 이것도 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지금 gx랑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gx를 그려놓고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접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지금 거기 보면은 답원에 보면은 fx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fx는 3차함수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gx랑 결국은 이게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접하고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위로는 이제 그 교점이 안 생기죠. 자, 1번 케이스도 얘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gx보다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교점이 하나 생기는 경우야. 세 번째. 자, 이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3차함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0. 그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지 역시 교점이 이쪽에서는 안 생기고 얘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3차함수의 감소 속도가 빠르니까 2차함수랑 결국은 만난다. 그래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 기준으로 세 가지의 지금 fx의 형태를 지금 그려봤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따진 게 나번 조건 요거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접선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다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과연 어떤 경우에 접선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접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자, 여기서 2,0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 자, 2,0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 자, 이렇게 그어지는 거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 조금만 그려서 그런데, 자, 그림을 좀 더 그려볼게요. 얘가 3차함수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 접선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림 너무 못 그렸는데, 자, 이건 2개가 나오죠. 근데 지금 2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2번 그림은 이런 접선은 무조건 하나 나와요. 2,0에서 그은 접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 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가면서 아까 요런 거, 요 케이스랑 같은 접선 무조건 하나 나오거든. 그래서 이때는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보면은, 자, 역시 이렇게 생긴 접선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접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또 이렇게 생긴 접선. 자, 3차함수가 가다 보면은 얘가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는 접선이 3개가 나와요. 아, 그래서 이걸 갖다 종합해 봤을 때, 자, 이게 되는 케이스는 지금 요 1번, 요 케이스예요. 요거요. 자, 저거밖에 지금 안 돼요. 자, 2번 케이스랑 3번 케이스는 안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fx의 식을 갖다 우리가 좀 세워볼 건데, fx의 식은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차함수는 최고참 계수에 의해서 역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 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f'x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x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1번의 그림처럼 되려면은 이 알파가 0이 돼야 돼요. 즉 마이너스 3x의 제곱 형태고, 얘를 적분하면은
x 세제곱이 돼야 되죠. 물론 적분상수 c가 나오긴 하는데 0,0을 지나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0이에요. 즉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완전히 정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여기다 놓고 이제 볼게요. y는 x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아니죠. 플러스죠. 저 마이너스는 gx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fx. 자, gx는 이렇게 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을 봅시다. 요 조건이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gx 이상 kx-2는 그다음 fx 이하라고 되는데, 자, x가 양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x가 양수인 모든 실수 x.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축을 갖다 좀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돼서 얘가 쭉 가다 만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서 지금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요 kx-2라는 요 직선, kx-2라는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2인데,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3차함수랑 접하는 경우가 k값이 가장 클 것이고, 이렇게 2차함수랑 접하는 경우가 k값이 가장 작을 거예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k값을 정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x가 양수인 곳에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 뒷부분, 요 부분은 뭐 관심 없어요. 자, 요 부분, x가 양수인 부분만 이렇게 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차함수 x세제곱이랑 접할 조건, 2차함수 y는 마이너스 x-2의 전체 제곱이랑 접할 조건 두 개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네. 자, 여기 접점을 우리 흔한 방법, 곡선 바깥의 점에서 접선 긋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t, t 세제곱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접선의 식은 y-t 세제곱 이퀄 3t 제곱의 x-t예요. 자, 이게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세제곱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넘기니까 2t 세제곱은 2, t 세제곱은 1, 따라서 t 값은 1이에요. 자, t 값은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직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3t 제곱이 기울기였으니까 기울기 3t 제곱. 자, 이때 k 값은 3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죠. 기울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랑 접할 때. 자, 2차 함수랑 접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 곡선의 바깥의 점에서 그은 접선으로 해석하기가 귀찮으면 요거는 y-y1은 m x-x1 하고서 y는 mx-2가 되겠죠. 자, 이거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랑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써줘도 돼요. 이게 이제 계산상으로 좀 더 귀찮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할게요. 이렇게 mx 마이너스, 그럼 x제곱에 플러스 m-4의 x에 플러스 2는 0이죠. 자, 판별식 써보면은 m-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m은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죠. 반근의 공식 쓰면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요. 자, 기울기가 왜 두 개가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 중에서 작은 값을 택해야 돼요. 무조건 플러스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작은 값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k 값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부분 k가 3이다. 이게 지금 k 값의 최대값, 지금 나온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k 값의 최소값이에요. 따라서 k 값은
4-2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k의 최대에서 k의 최소를 빼는 거니까 3-4-2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죠. 자, 해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플러스 4, 5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10회의 18번입니다. 자, 이게 읽어보니까 가번, 나번 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참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중에서 홀수는 1, 3, 5.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각각 3개씩 있어요.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각각의 홀수가. 그러니까 자, 1, 3, 5 중에서 만약에 1을 선택했다 그러면 1 한 번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 1 이렇게 두 번 들어가거나 1, 1, 1 세 번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만 선택한다. 자, 2를 선택했다 그러면 2, 2 들어간다는 얘기고 4를 선택했다 그러면 4, 4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선택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두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좀 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홀수 1, 3, 5 중에서 한 종류의 홀수만 지금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짝수. 자, 두 종류의 짝수가 선택이 되면은, 자, 짝수가 두 번이 선택이 돼야 되니까 총 짝수는 4개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 종류의 홀수가 1,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짝수는 뭐 2랑 2, 4, 4 이렇게 선택돼서 5개의 그 중복된 숫자를 갖다가 지금 만드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세볼게요. 자, 한 종류의 홀수를 선택하는 방법. 자, 1이 선택되거나 3이 선택되거나 5가 선택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3개의 짝수 중 2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5개를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5, 4, 3, 2가 될 테니까 4 지워지고 9에다가 2, 3은 6, 6, 5, 30, 30 해서 총 270까지가 나오겠죠. 두 번째, 자, 홀수를 하나도 선택 안 하거나 홀수를 2개 선택하는 거는 안 돼요. 짝수는 두 종류씩 선택되기 때문에 짝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짝수는 이게 짝수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종류의 홀수가 선택이 되고 한 종류의 짝수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세 종류의 그 홀수는 그냥 1, 3, 5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한 종류의 짝수는 예를 들면은 뭐 6, 6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홀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이 경우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2, 2, 4, 4, 6, 6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5, 4, 3, 2 자, 이렇게 지워지면은 5, 4, 20, 2, 3, 9 3 곱하기 92 맞나? 5, 4, 20, 2, 3, 60이지 60 180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4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자, 10회 29번 볼게요. 첫 장이 0이 아닌 등차수열 A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9랑 S18이 같다. 자, 요거를 우리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는 공차가 일단 음수인 경우가 가능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S9랑 S18이 같다는 건 그냥 식으로 세워볼게요. 2분의 N 2A 플러스 N-1D니까 8D죠. 자, 이거랑 2분의 N 2A 플러스 N-1D가 같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9, 28이고 2 지워지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2까지 약분해서 a 플러스 4d는 2a 플러스 17d랑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고, 그럼 a는 결국은 마이너스 13d가 되는 거죠. 맞죠? a는 마이너스 13d죠. 요런 이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sk를 계산을 해볼 건데, 자, sk는 2분의 k에, 왜냐면 지금 sk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2분의 k에 2a 플러스 n-1d인데, 자, 이것인데, 자, a가 마이너스 13d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13d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6d 플러스 dk 마이너스 d가 되죠. 자, 해서 요게 2분의 d를 갖다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dk에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 분석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차함수를 살짝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를 살짝 도입을 하면 여기다 그려보죠. d가 음수기 때문에 공차가 아까 음수일 때만 이제 저런 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7. 자, 이 그래프는 sk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y좌표가 sk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k항까지 이제 합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tn의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게 sk의 값이 k 값이 다르더라도 sk 자체의 값이 같아지면은 그게 이제 중복되면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로 세워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S1하고 S26이 같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S1하고 S26 k 값은 다르더라도 이것의 이것의 값은 같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이제 한 개로 쳐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차함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니까 값이 같게 되는 sk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요 가운데 값이 13.5겠죠. 13.5가 되니까, 자, 여기 그냥 숫자로 표시할게요. 자, S13하고 S14가 같을 것이고, 뭐 S12하고 S15가 같을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여기 S1부터 S13까지는, 자, 만약에 n 값이 13이라고 하면, 자, T13은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14일 때도 13개, 15일 때도 13개 해서 26일 때까지 13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NT14, NT15 해서 어디까지? NT26까지 전부 다 13개씩의 원소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은 얼마라고 봐야 되냐면은 13부터 26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부터 26까지 합이에요. 자, 13부터 26까지 합은 26까지의 합에서 12까지 합을 빼내면 되죠. 자, 이거 시그마 K 공식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시그마 K 공식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13이고 6이니까 13 곱하기 27 마이너스 6 곱하기 13 이렇게 되겠죠. 뭐 계산하면 되는데 13을 공통수로 빼내면 27 마이너스 6이 되니까 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 곱하기 21 이렇게 되니까 273개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과 x 이퀄 a. 자,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자, 이게 극값을 갖는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지 아직 몰라요. 자, 그리고 gx를 여기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금 잘 봐야 되는데 fx로 정의되는 구간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t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구간이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번 g-3은 마이너스 16, ga는 마이너스 8. 나번, 자, 지금 gx가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오죠.
자, gx가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자, 지금 항상 이제 문제 되는 게 요 경계점.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게 거의 조건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gx는 극소값을 간다. 답은. 뭐, 답은 이제 좀 풀어봐야지 알 것 같고. 자,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다 풀할게요. g-3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 gx랑 같아야 돼요. 자, 지금 g-3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식의 정의상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하고는 같게 돼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하고도 같아야 되는데, 자, 이 좌극한은 지금 보다시피 f-3이랑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할 때 fx로 정의가 되는 건데, 자, 그거 자체가 f-3이랑 같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g-3의 함수값이 여기 마이너스 1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16이랑 같다. 자,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좀 중요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칠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중요한 값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A가 마이너스 8이다. GA가 마이너스 8이다. 색깔이 좀 달라졌네요. 그냥 합시다. 자, GA가 마이너스 8이다라는 조건을 지금 써야 되는데, 자, GA는 지금 정의에 의하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절대값 F't dt랑 지금 같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F't에 대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절대값 F't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fx 자체가 마이너스 3과 a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일단 F't의 절대값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차함수에서 x축 기준으로 한번 꺾인, 자,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올 텐데, 지금 보다시피 0부터 a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음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F't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0 이상인데, 항상 0 이상이 되는 함수, 자, 이것을 0부터 a까지 정적분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a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은 a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0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래야지 정적분값이 음수가 가능하죠. 만약에 0이 뭐 이쯤 있다 라고 치면은 0부터 a까지 정적분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수가 나왔다는 사실은 0이 지금처럼 a보다 큰 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걸 갖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은 여기다 이제 찍어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8이 지금 나왔어요. 음수값 마이너스 8이 나왔는데, 자, 그 얘기는, 그림이 좀 그런데, 요 부분이 지금 면적이 8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거꾸로 접근했으니까 이제 저게 마이너스 8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fx의 개형이 좀 필요해요. fx의 개형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 문제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답원 조건에 gx가 극소값을 갖는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생각할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fx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둘 중에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아직 좀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정확한 것은, 자, g'x가 지금 f'x가 되든지, 아니면은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 될 때는 절대값 f'x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자, 이건 x가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3 이상일 때는 g'x가 f'x의 절대값이 되니까 항상 0 이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즉 g'x가 저렇게 됐으니까 gx가
x가 마이너스 3 이상인 부분에서 증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증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걸 갖다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fx의 개형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죠. 얘도 여기가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예요. 근데 지금 약간 다른 색으로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요 케이스 한번 봅시다. 요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랑 같으니까 이거랑 이제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게 gx가 x가 마이너스 3 이상에서 증가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도 어쨌든 계속 증가 상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gx는 극소값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 보자고. 두 번째 케이스는 x 이퀄 마이너스 3까지는 이렇게 감소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3 이상에서부터 gx가 아까 증가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증가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gx는 극소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은 아니고 이런 그림이 맞다. fx의 그림이 저런 그림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fx 저 그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fx의 개형을 잘 그려놓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fx는 일단 이런 모양이에요. 자, 자세하게 그려야 되니까. 자, 요 점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죠. 아까 g-3하고 f-3이 함수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일단 함수값이 뭔지는 몰라요. fa라고 씁시다. 이렇게. 자, fa라고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이런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이런 모양의 3차 함수가 지금 나오게 돼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a부터 4까지 정적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부터 4까지 정적분이니까 a 값 우리가 이거는 거의 뭐 무조건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fx 플러스 gx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fx가 대충 나왔으니까 ga라는 것하고 거기 gx의 정의 상태를 보고서 관계식 같은 걸 아무래도 좀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관계식 같은 걸 좀 끌어낼 건데 지금 ga가 아까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거는 인테그랄, 그리고 fx가 이제 저렇게 나왔으니까 f'x는 이런 모양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f'x,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a가 되는 f'x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 f'x를 0부터 a까지 절대값 f't dt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0은 여기 있어요. 따라서 0부터 a까지 이 구간에서는 f'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웠으면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f't d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ft 0부터 a까지가 나올 것이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fa 플러스 f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식은 저기 구한 마이너스 fa 플러스 f0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된다 이거죠. 자, 요식 하나 기억을 좀 해둡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fa랑 f0의 관계식이 지금 저런 게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fa랑 f0에 대한 관계식을 갖다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g-3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g-3 지금 보다시피 x가 마이너스 3 이상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식을 써야 돼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6이라고 계산을 해놨었는데 이것은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역시 절대값 f't dt예요. 자, 이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인데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구간이 0부터 a까지랑 a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왜냐면은 0부터 a까지는 요 그림, 요 f'x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0부터 a까지는 f'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f't dt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뭐 중괄호 칩시다. 그 다음 a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f 프라임이 양수인 구간이니까 그대로 f 프라임 t dt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계산 여기서 마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 앞에 부분 계산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fa 플러스 f0. 자, 아까랑 똑같은 값이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a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ft가 부정적분이 되고 a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자, 마저 계산을 하면 자, 일단 먼저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아까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요거 있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죠. 자, 근데 f 마이너스 3이 계속 나왔지만 마이너스 16이에요. 지금 연속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fa가 되죠.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6이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6 사라져서 fa는 따라서 fa는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중요한 식이니까 좀 다르게 표현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럼 fa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제 여기를 바꿔야 될 텐데 요 부분을 좀 지울게요.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x니까 마이너스 8이 여기니까 x축이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x축이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식하고 지금 여기는 이식을 연립하면 f0의 값도 나오죠.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8을 요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8 이퀄 플러스 8 플러스 f0이 되니까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점선을 표현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0,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즉 x축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웬만큼 fx의 개형이 지금 다 나왔어요. 웬만큼 fx의 개형이 나왔는데 아직 지금 a 값이 뭔지를 모르겠죠. a 값을 이거를 이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지. 자, a 값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제 fx 자체를 부정적분을 해가지고서 뭔가를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fx는 처음에 이제 f 프라임 x가 k배 지금 최고차함계수 몰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a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k배 x 제곱에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x에 마이너스 3a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f 프라임 x를. 그럼 이제 fx는 부정적분을 통해서 fx 자체를 이제 규명을 하자는 얘기예요.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랑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인테그랄 k배 x제곱 플러스 3-a의 x 마이너스 3a dx 이거예요. 자, 이제 계산 좀 들어가야 돼요. 자, 계산해보면은 k는 제일 바깥으로 빼고 3분의 1 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0, 마이너스 16을 대입할 수 있죠. 자,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은 0, 마이너스 16 요걸 굉장히 눈에 띄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 요런 값들을 대입해서 거기 나와 있는 미정계수 k나 a, c를 갖다 계산할 수 있겠는데 일단 먼저 f0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이용하면 0 대입하면은 c만 남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c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봅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 지금 하나 또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 있는데 요걸 한번 대입을 해보죠. f 마이너스 3 k배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a 곱하기 9 그 다음에 좀 더 올리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9a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오고 마이너스 16인데 자 F-3이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6이랑 같으니까 이거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K배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에 3 마이너스 A 플러스 9A 이퀄 0 이렇게 돼요. 자, K가 0일 리는 없죠. 자, K가 0일 리는 없으니까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되는데 요거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요 부분 그냥 이 부분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은 2분의 39, 27 마이너스 2분의 9A 플러스 9A는 0 이렇게 되죠. 자, 양변 2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18 플러스 27 마이너스 9A 플러스 18A는 0. 자, 따라서 9A는 얼마가 되냐면은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 드디어 나왔네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로 지금 정해졌어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점도 약간 업데이트를 해서 이거 좀 지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아직 K를 제외하고서는 다 정해졌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구해야 되는 식은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절대값, 인테그랄, A서부터 4까지, fx 플러스 gx, dx의 절대값. 자, 이거죠. 자, 이걸 지금 구해야 되는 건데, 자, 먼저 fx 플러스 g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 플러스 g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gx의 이제 원래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걸 갖다가 좀 발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gx는 그리고 중요한 거 a서부터 4까지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a보다 큰 쪽을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g'x를 이 식으로 그냥 활용을 하면 돼요. 이 식으로. 그래서 gx는 인테그랄 g'x dx인데 자, 이것은 인테그랄 절대값 f'x 잠깐만. 여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gx의 정의가 g'x가 아니라 gx의 정의 자체가 그쵸? 저렇게 좀 돼 있어요. 요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자, gx는 g'x를 다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원래 돼 있던 정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죠. 자, 이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적분 구간은 A서부터 4기 때문에 F'이 음수인 구간이에요. 요 그림 참조하세요. 요 그림 참조하면은 F'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F't dt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다?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gx가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정해졌어요. 자, 따라서 아까 구하려고 했던 fx 플러스 gx는 결국은 f0하고 같아지는 거죠. gx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0이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절대값을 일단 제외하고 a서부터 4까지 fx 플러스 gx 정적분 값은 자, a 값은 아까 마이너스 1로 정해졌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자, fx 플러스 gx가 그냥 f0이에요. dx 이건데 자, f0도 아까 마이너스 16으로 정해졌죠? 요거 f0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16 dx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6x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6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80이 되죠. 마이너스 80. 자, 마이너스 80인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답은
8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러한 식이 성립함을 자, 요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 첫 번째 단계 뭐 k는 n은 1에 대해서 뭐 성립한다는 거는 뭐 이런 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n equal m일 때 등식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자, 이게 지금 문자가 k도 있고 n도 있고 해서 좀 헷갈리는데 n 값이 m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n이 들어간 부분을 다 m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바꾸고 여기 부분도 바꾸고 자,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뭐 매번 수학적 귀납법 증명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n이 m 플러스 1일 때 자, 항상 m에 대해서 성립함을 가정을 하고 그거보다 하나 큰 값에 대해서 n이 m일 때 성립함을 이용해서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m 플러스 1에 대해서 처음 쓰는 식이죠. 자, 이 식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가번에 들어간 걸 찾을 건데 지금 핵심이 여기 있는 m 플러스 1에서 m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m 플러스 1번째 항을 바깥으로 빼줄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2k-1 2m 플러스 3-2k의 제곱. 자, 이게 지금 m항까지 합이고 가번에 들어갈 식을 우리 찾아볼게요. 자, m 플러스 1번장 k가 m 플러스 1번장이 되는 걸 쓸 건데 자, 그러면 2에 m 플러스 1 자, 괄호 그냥 소괄호로 계속 쓸게요. 이거에다가 2에 m 플러스 2에 m에 플러스 3-2에 m 플러스 1번장 자, 이것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m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k 값만 m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가번에 들어가는 식인데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2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앞에 부분은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자, 2m하고 여기 마이너스 2m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냥 이 식만 나오겠네요. 자, 이게 지금 가번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가번. 자, 가번식을 지금 찾았고 그 다음에 이 가번식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점이 지금 문제냐? 자, 요 부분 하고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n번째 식을 이용을 해서 n 플러스 1번째 식이 성립함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자, 여기는 1인데 여기는 3이죠. 그렇죠? 그래서 n번째 식을 활용하려면 요 3이라는 부분을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k는 1부터 m까지 2k-1에 저거를 이제 전개를 할 거예요. 즉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랑 요거랑 그 다음에 플러스 2, 3을 1 플러스 2로 분리를 한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k는 1부터 m까지 2k-1에 자, 이 제곱을 전개를 할 거거든요. 자, 제곱을 전개하면은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에 플러스 4에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는 1부터 m까지 2k 마이너스 전개하는 거예요. 자,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 자, 요렇게 곱해져서 지금 나온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식을 갖다 이제 써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요 부분을 갖다 좀 간단히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요 부분만 좀 식을 간단히 하고서 그 다음에 좀 볼게요. 8m 마이너스 8k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렇죠? 8m 플러스 8m 마이너스 8k 플러스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8을 바깥으로 빼내면 k는 1부터 m까지 2k-1 m-k 플러스 1 곱하기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납원에 들어가는 식이 지금 이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요게 지금 납원에 들어가는 식이죠. 식이 아니라 값이죠, 값.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납원에 들어간 것까지 구했으면 일단 답은 구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해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납원, 나에 알맞은 수 P는 8. 그 다음에 FM은 2M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F3 플러스 P의 값은 3이 6 플러스 1, 7 플러스 8 해서 15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특히 이 부분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생각되면 그 뒤에 수학적 귀납법 과정은 그냥 원래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듯이 쭉 따라가면 되고, 자, 여기서 이 노란 부분의 두 식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3을 1과 2로 이렇게 나눠서 제곱을 전개한 거예요. 자, 20번. a가 0에서 2분의 1 사이인 상수 a에 대하여 y는 x가 곡선 로그 ax랑 만난 점 pp, y는 x가 곡선 로그 2ax랑 만난 점 qq. 자, 이거 일단 요 두 개의 그래프, 요 두 개의 그래프의 개형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자, 저거 헷갈리지 않게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a가 0에서 2분의 1 사이에요. 자, 2a도 0에서 1 사이가 되는데 당연히 2a가 a보다는 크겠죠. 자, 2a가 a보다는 커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헷갈리지 않게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먼저 로그 ax 그래프 그려봅시다.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자, 이게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예요. 자, 이게 y는 로그 ax의 그래프인데 로그 2ax인데 자, 2ax의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로그 a의 x 그래프에 대비해서 어떻게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밑이 분명히 더 커졌어요. 자, 밑이 분명히 더 커졌는데 자, 이 밑이 더 커졌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인가,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인가, 두 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것인가, 이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a가 a보다 커요. 이게 헷갈리면 숫자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a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2a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4분의 1과 2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이거를 우리 헷갈리면은 로그 2x랑 로그 4x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로그 4x가, 자, 로그 2x가 이렇게 생겼으면 로그 4x가 이렇게 증가 속도가 더 느려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로그 4x고 여기가 로그 2x인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x축에 되어 있는 걸, 이것을 이제 뒤집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뒤집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밑이 더 작은 쪽하고 밑이 더 큰 쪽을 갖다 그릴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게 색깔을 좀 달리 해야지 좀 안 헷갈리려나? 자, 색깔을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자, 요게 지금 y는 로그 2a의 x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a의 x의 그래프, 요건 로그 a의 x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따져볼 건데, 자, 기억번, p가 2분의 1이면 a는 4분의 1이다 그랬는데, 지금 y는 x를 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y는 x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x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은, 지금 p, p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그 ax랑 만나는 거니까 요 점. q, q는 그럼 요게 있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p가 2분의 1이면 a는 4분의 1이다. 그런데 p가 2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p, p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지금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그 a의 2분의 1은
2분의 1과 같다. 뭐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은 a의 2분의 1승이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a는 4분의 1이 돼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번 q가 p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림 보면 바로 보이죠? 여기가 q고 여기가 p예요. q가 p보다 크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에 보면은 a의 p 플러스 q승은 2의 q승분의 pq랑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활용 안 한 게 p, p, q, q를 확실하게 식으로 표시를 안 했거든요. 자, 이걸 확실하게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p, p를 갖다 이용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자, 로그 a의 p가 된다. 즉 a의 p승은 p랑 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자, q, q를 이용을 하면, 자, 이것은 로그 2a의 q가 q랑 같다니까, 자, 2a의 q승, 전체 q승이죠. 이게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q승에 a의 q승이 q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a의 p 플러스 q승에 대한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식하고 이식을 갖다 우리 잘 참조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어떻게 할까? 자, 여기 빈칸에다 그냥 계속 풀어볼게요. 자, a의 p승은 p 그대로 쓰고, 자, a의 q승은, 자, 2의 q승으로 나눠서 2의 q승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의 p 플러스 q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식을 변변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의 p 플러스 q승은 2의 q승분의 p랑 q가 분자 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맞는 식이 되겠네요. 디귿번도.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29번 fx 이것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 자, 정수라고 되어 있죠. m이라고 할 때 m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마이너스 4,a를 지나고 y는 fx에 접한 직선이 3개 있다.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음수다. 당연히 fx의 개형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게 아마 fx 개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냥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f'x는 3x제곱 플러스 6x예요. 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무조건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극값을 갖는 이런 형태죠. 즉 fx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런 3차함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데, 자, 극대값은 x가 잘못 구했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극소값은 x가 0일 때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구해보면 f-2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2, 4, 4, 3, 12, 4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f0은 0이에요. 이렇게. 즉, x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자, x제곱 묶어내면 x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번 조건을 볼 건데, 마이너스 4,a예요.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4로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x좌표를 갖다가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a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a라고 하면, 여기서 접하는 직선, 즉 접선이 3개가 나온다는 뜻이죠. 접선이 3개가 나온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좀 요렇게 좀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얘가 가다 보면 이제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나올 것이고, 여기에 굉장히 큰 양수값을 갖는 접선이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잘 못 그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3차함수 가다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3개의 접선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 직관적으로 요거는 그냥 보이는 3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자, 근데 이제 나번 조건을 보면은 새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음수다. 이게 조건이죠. 자, 근데 지금 이 그림 보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접선을 보면 지금 요런 케이스예요. 지금 요 접선은 양수. 자, 요 접선도 요 기울기 양수 나오겠죠? 근데 요 접선이 지금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거는 세 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즉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혹은 음수가 세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보세요. 여기. 자, 요거보다 아래쪽으로 생기면 그러니까 A 값이 지금 내가 그거는 요거 즉 극대값이죠. 극대값. 자, 4보다 더 A가 아래쪽으로 생기면 지금 그림처럼 양수가 되는 접선 하나, 양수가 되는 접선 하나, 음수가 되는 접선 하나, 그다음에 또 양수가 되는 접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작정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위로는 어디까지가 가능하냐면은 마이너스 4가 되기 직전까지 A 값이 4가 되기 직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4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A 값이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음수가 되는 접선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양수가 된 접선이 나오기 때문에 음수 접선 두 개,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 두 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 하나니까 기울기의 곱은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A가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 값의 최대값은 정수 A의 최대는 3이죠. 그래서 제곱, M제곱은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데 직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